사람은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더 좋을 줄 알았습니다. 마주보며 밥을 먹고 함께 눈을 감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그 일상이 행복일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같은 지붕 아래서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서로를 더 자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더군요. 좋은 면도, 그렇지 않은 면도요. 저는 올해 72, 이름은 윤상우. 전남 순천의 조용한 주택 하나를 갖고 은퇴 후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집이 저 혼자만의 세상이자 조용한 피난처 같은 곳이었죠. 서희 씨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결이 다시 강물에 스며들 듯 저희는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 몇만 초대해서 작은 갤러리 옆 야외 공간에서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죠. 그날 저는 참 따뜻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어색한 미소 속에서도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빠, 잘 지내세요. 서희 이모, 아니, 이제 엄마랑.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저를 오래도록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3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잘 잤어요. 하고 건네는 인사,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와 주전자물 끓는 소리가 있는 부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오래된 그리움의 복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희 씨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계절 과일이 올라왔고 햇살 드는 베란다에 그녀의 화분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집은 생기를 되찾았고 저도 그런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넷째 달 즈음부터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충돌한 건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6시면 일어나는 사람이었고 그 시간에 신문을 펴고 라디오를 틀어놓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 씨는 8시, 9시까지 자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뉴스를 듣고 있는데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상우 씨, 혹시 조금만 늦게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TV 소리에 자꾸 깨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가 민폐가 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그날 이후 저는 TV 대신 베란다에 나가 조용히 신문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아침이 점점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습관도 달랐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밥을 먹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 서희 씨는 배가 고플 때 아무거나 간단히 먹는 걸 선호했어요. 처음엔 맞춰보려 노력했지만 결국엔 식탁 위에 국이 2가지 올라오기 시작했죠. 제 입맛은 간이 있는 걸 좋아했고 그녀는 맵고 짠 걸 질색했습니다. TV 채널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을 좋아했지만 서희 씨는 드라마와 예능을 더 자주 틀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 너무 재미있어요. 뉴스는 낮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점점 TV 리모컨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희 씨의 아들 민석 씨가 불쑥 방문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요리를 시작했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며 들뜬 표정을 지었죠. 그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손목이 아프다며 저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온다는 말에 그 손목 아픔도 잊은 듯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묘하게 저를 위축시키더군요. 식탁에 앉아서도 2사람은 과거 이야기와 농담으로만 대화를 이어갔고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손목 안 아프셨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글쎄요, 아들이 오니까
그런지 통증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아직 중심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작은 충돌들이 하나둘 더해졌습니다. 저는 아침에 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밤에 샤워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에 잠을 설쳐요. 그녀는 자주 말했지만 저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옷장 정리 방식조차 다툼이 됐습니다. 저는 색깔별로 정리하는 걸 좋아해 서희 씨는 계절별로 나누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옷장을 따로 썼지만 어느새 그녀의 옷이 제 칸을 넘보기 시작했죠.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다름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러워했고 어느 순간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는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맞춰지지 않는 삶의 리듬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는 서희 씨가 싫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만 두 사람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어 그걸 하루아침에 섞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큰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우리는 점점 다른 시간 속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6시에 깨어나는 시간, 하나는 9시에 잠드는 시간.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조금씩 서운해지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처음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다음은 6장, 마음의 틈을 메우는 연습다. 원하시면 감성 다큐 스타일로 정교하게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리빌드된 6챕터, 마음의 틈을 메우는 연습의 전체 서사를 1인칭 감성 회고체 형식으로 앞선 5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한 600단어 이상의 글입니다. 6장 마음의 틈을 메우는 연습.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것이 꼭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걸요. 아침이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낮에는 겹치지 않게 식사를 해결하고 저녁이 되면 같은 거실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화면을 바라보는 우리. 부부라기보다는 조심스러운 하숙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삶을 함께 꾸려가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걸요. 저는 윤상우, 올해 72입니다. 전직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아내와 사별한 뒤 전남 순천에 혼자 살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정서희 씨를 만나 늦은 나이에 다시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함께 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 6개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다름이 자꾸만 날카롭게 다가왔고 우리는 아주 작은 말에도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샤워를 하던 중 욕실 밖에서 서희 씨의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 샤워 좀 늦게 해줄 수 없어요? 또 깼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30년 넘게 아침에 씻던 사람인데 왜 내가 갑자기 바꿔야 하죠? 그날 아침 우리는 아예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를 채웠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히 샤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내 방식이 옳다고 당신이 조금만 바꾸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말 서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우 씨, 우리 이대로 가다간 더 멀어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요. 그럼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진짜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서희 씨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오후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나갔습니다. 낯선 공간이 주는 느슨함 때문일까요? 서로의 눈을 더 쉽게 마주칠 수 있었고 입을 여는 일도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셨죠? 사실 나도 그래요.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서희 씨는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상우 씨가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기만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상우 씨에게 좀 더 마음을 열어야 했는데 그렇게 우리는 지금껏 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시간의 차이, 식사 스타일, TV 채널, 그리고 자녀 방문 때 느꼈던 불편함까지 서희 씨는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 내가 들어와 살다 보니 자꾸 내가 손님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내 흔적을 남기고 싶었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옷장을 두고 다퉜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각자 공간을 나누자고 해놓고 왜 그녀의 옷이 내 옷장으로 들어오냐며 속으로 서운해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단순히 옷을 정리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 집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었던 거죠. 그날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방식에 대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돌아오는 길, 서희 씨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내서 얘기해요. 집이 아니라 바깥에서요. 집에서는 자꾸 감정이 커지니까. 그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의 작은 회의 매주 정기적으로 하자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아침 샤워는 욕실 안에 조용히 물만 틀고 머리는 나중에 베란다에서 말리기로 했습니다. TV는 하루는 제가, 하루는 그녀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했고요. 식사도 겹치지 않도록 한 사람은 아침을 차리고 한 사람은 점심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니 서로에 대한 감정도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어느 날 제가 만든 된장국을 서희 씨가 조용히 먹으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요즘 된장국에 점점 맛이 들어요. 상우 씨도 많이 변했네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그 말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보다 더 많은 이해와 양보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시간을 너무 많이 살아왔고 그만큼 굳어진 습관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른 시간들을 서로 껴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주한 갈등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완벽한 부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나의 편이다라는 믿음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결국 같이 살기로 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꾸어가는 일이더군요. 그리고 그건 서로를 향한 작은 연습의 반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및 알림 부탁드려요. 다음화는 댓글 확인해 주세요.